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이 되겠네요. 12월 11일은 국제 산의 날입니다. 산. 아, 좋죠. 요즘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산이지만, 겨울산도 멋있어요. 어? 제가 산을 엄청 많이 다녀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겨울산이 나름대로 운치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국제 산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날로 매년 12월 11일이다. 두 번째, 산림이 주는 자원과 그 가치, 환경 문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인식하고 지키기 위함이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산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제공하는 생계적 자원과 기타 다른 환경 차원의 연계에 긍정적인 이익을 더욱 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찌됐든 어, 그 인간한테 뭔가 산을 인간이 보호하면 또 산은 또 인간한테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을 도와주죠.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한테 긍정적인 이익이 오게끔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산의 날을 제정을 해놓고 산을 보호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산 멋있죠? 네. 한번 국제 산의 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키웠습니다. 네, 멋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산 같아요. 산세가 미국 산 아닌 것 같네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음, 뭐, 우리나라 산 같은데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 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즉 산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이 됐다.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식물로 인한 식문화의 발달, 나아가 더 청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인간 사회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치는 산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산과 그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에 주력하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민족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킨다. 네, 많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지구상에 많은 진짜 종족이 살고 있죠. 어느 종족 하나도 산과 떨어져 살 수 없으니까 저는 얘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의 날을 지정한 배경과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 개발에 관해 논의했다. 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시기였다. 이후 2002년 유엔청에는 그 해를 산의 해로 선언했고 2003년 매년 12월 11일을 국제 산의 날로 제정했다. 유엔은 해마다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산을 지목했고 산림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원과 그 가치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또한 많은 민족이 산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산악 문화 또한 발달하면서 그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네, 우리도 휴일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찾죠. 산은 아직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는데 아주 형형색색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길, 인간의 발길이 닿는 데는 자연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과연 우리가 산이 좋아서 산을 그렇게 찾는데 그 산이라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환경의 훼손과 각종 생태계가 무너져감에 따라 산은 더욱더 중요한 보호자원으로 떠오르게 됐다. 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천과 산속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작물, 서식하는 동물, 건강한 산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환경 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책임감이 요구된다. 유엔은 캠페인을 통한 자연 보호와 환경의 낭비를 방지할 것을 지향한다. 자연 보호하고 환경을 갖다 망가뜨리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관련 행사를 보겠습니다. 매년 주제를 선정해 그에 맞는 행사를 진행한다. 산 자체의 복원과 보존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적인 가치,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더욱 건강한 방식으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산을 포함한 여러 환경 자원이 소멸해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산림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식목일을 제정해 자체적으로 식물을 심거나 중고로 가서 사막화를 막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내외부적으로 환경 파괴를 막는다. 네, 우리에게는 4월 5일이 이제 식목일입니다. 그때가 한식쯤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정말 식목일이 되면은 선생님 뒤를 따라서 묘목을 들어서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나무를 심고 묘목을 심고 또 물을 주고 그리고 매일 그것이 잘 자라는지 갖고 가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할래도 워낙 다 뭐 확장이 돼 있어 갖고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사막화를 막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몽골 이런 데 가 보면은 사막 지역이 많죠. 그런 데다가 이 사막이 점점 커져요. 이게 커지다 보면은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겠죠, 먼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숲을 조성하는 거죠. 그럼 사막이 더 진행이 되질 않고 그 숲이 차단하는 거예요, 사막화를. 그런 일들은 인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또 잘해요. 진짜 많이 하고. 그만큼 한국 민족이 좀 뭔가 끈기 있고 그런 일을 잘하는데, 그것도 이 한국인의 기질이 잘 관리될 때나 그렇지 뭐 요즘같이 그냥 이렇게 시끌시끌해 갖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산이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칼기가 납북된 그 날입니다. 어 아니 언제 대한항공기가 납북이 됐어? 뭐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2 학년 때예요. 1969 년입니다. 속초인가에서 예 비행기가 인제 이륙을 했는데, 그게 인제 아니 강릉에서 이륙했나요? 그래서 속초 상공 쪽 왔는데 인제 그 하이제킹을 당한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름이 조창인가 그렇습니다, 범인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인제 승무원하고 그다음 조종사를 갖다가 인제 협박을 해 갖고 은총을 들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제 휴전선을 넘어갔죠. 그래서 인제 이북에 인제 착륙을 해 갖고 음 그때 한 이 50명 오 50 에서 60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못 들어온 사람이 1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승무원들하고 그때 그 승객으로 탔던 뭐 신문 기자라든가 언론인 이런 사람들은 못 돌아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때 납북됐던 스튜어디스가 남 이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부모를 만났나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꽃다운 그 소녀적에 납북이 돼 갖고 한평생을 다 보내고서 어머니는 완전히 이제 호호백발이 되고 본인도 인제 할머니쯤 돼 갖고서 부모를 다시 만났,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바로 북한 애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정말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칼기 남북 사건. 1969년 12월 11일 승객 47 명, 승무원 4 명을 태우고 51 명이네요. 강릉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4분 만에 북한에 강제 납북된 사건이다. 네. 이게 인제 지금 그 재팬 에어 어 뭐라고 써 있네? 커뮤터라고 써 있나요? 네. 이거하고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종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비행기 기체로 봐서도 많은 사람이 타는 그런 비행기는 아니죠. 어 양쪽에 20 명씩 정도 타고서 인제 조종사하고 인제 승무원 2 명. 기억에 승무원 이름이 스튜어디스 이름이 성 성경이하고 정현숙인가 그랬어요. 탑승자하고 이름도 같았죠, 정현숙 씨. 그 정말 참 어린 나이에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예. 볼까요? 1970년 2월 4일 승무원 4 명과 승객 8 명을 제외한 39 명을 인도, 예. 기치에 못 갔죠. 판문점으로 인제 사람 안 나오고 기치하고 승무원 4 명, 승무원은 인제 스튜어디스 2 명하고 인제 기장, 부기장이겠죠. 그다음에 승객 8 명이, 이 8명 중에 어 신문 기자라든가 이런 기자들이 있던 걸로 제 기억이 됩니다. 예. 조창이라고 돼 있네요. 참 정말 어 답답한 우리의 그 과거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2021년 12월 11일 날 방송번호 72 번으로 이 칼기 납북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12월 11 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바로 12.12 사태가 발생된 날이죠. 예. 12.12 사태는 엄격히 얘기해서 그 사건의 정당성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잘 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워낙 젊었을 때, 제가 육군 중위 때 저도 군인일 때 인제 저 사건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겪은 사건이라서
사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뭐 반감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 훗날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제 평가를 할 거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이 주역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인데 어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예. 이거 지금 11월 23 일이라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작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1 년이 넘었는데 유언이 그 자기 이제 유고를 그 휴전선 인근에다 뿌려 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제 회장을 해서 인제 유골함을 인제 갖고 있는데 갖다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국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뭐 제가 그냥 유추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다가 이렇게 유골함을 모셔 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런데 어찌 됐든 전직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그 저분들이 재직을 하면서 그래도 국가가 융성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냥 확장을 했고 정말 저렇게 유고를 집에다 보관하고 그러니까 국가로 봐서는 방치인데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좀 음 나름대로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모티콘도 지금 그냥 황당하게 땀만 닦아내고 있는 그런 이모티콘이 인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12.12의 날이고 오늘은 12월 10 일이고 국제 사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산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동기들 중에 보면 이제 여러 명이 십수 명이 인제 월 2회 산행을 합니다. 정말 한편 보면 이제 부러운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저도 같이 산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관악산을 이제 올라갔었는데 관악산이 사실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 이제 돌산이기 때문에 산행길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데 내려오는 길에 돌계단을 내려오면서 이게 보폭이 많지가 않고 아주 굉장히 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등산을 하는데 인제 온몸의 체중이 이 관절에 쏠리다가 보니까 굉장히 무리를 했던 거죠. 그 이후부터 뭔가 관절에 문제가 생겨 갖고 이 계단을 오르내리려면은 이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산을 잘 못 갑니다. 아직 뭐 가벼운 트레킹 정도는 인제 하는데 이렇게 경사가 반대로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좀 산을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건강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 환경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산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12월 12 일이네요. 12.12 사태가 발생된 날입니다. 1979 년이었죠. 12.12 사태가. 벌써 43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시는 뭐 저도 계엄군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어 또 젊은 나이였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이것이 무슨 사건인가?' 뭐 해 갖고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인제 지나면 이 사건이 옥이냐 속이냐 이게 옥속으로 분류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따지면은 뭐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퇴근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한강다리 막아 놓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건이 결국은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생각한다면 역사의 평가는 그렇게 감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그 평가를 할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 피해자들 또 어 그로 인해서 불편을 느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서 어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동시대의 사람이 동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갖고서 이렇다 저렇다 판정하는 것은 그건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흘러가서 100 년, 200년 후에 아 그야말로
1979년 12월 10일 날 있었던 그 군사 반란이라고 막 얘기하는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후세의 몫이라고, 후세가 평가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뭐 고려시대가 어떻고, 뭐 고조선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다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감정을 갖고서 역사서를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3일 다음에 하루 뒤인 12월 12일인 12.12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